자, 이번 시간에는 제2절 보험의 수요와 공급 파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게 보험제도의 기본 원리에서 보험의 정의가 교재 38페이지부터 언급이 되어집니다. 자, 이쪽 부분은 가볍게 좀 터치하고 넘어가시면 될 정도 같아요. 크게 비중이 높은 파트는 아닙니다. 교재에서는 보험을 네 가지로 정의를 좀 내리고 있습니다. 경제적 관점, 사회적 관점, 법적 관점, 수리적 관점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먼저 경제적 관점에서 보험이란 뭐냐? 금전적인 손실을 감소시키는 게 보험이다. 그래서 개별 계약자도 보험을 통해서 나에게 발생된 경제적 손실을 보험회사로부터 이제 보전받으니까 손실을 감소시키는 거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고객이 많이 모이게 되면 사고에 대한 어떤 확률, 예측해 놓은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즉 확률대로 결과가 나와지려면 그 확률에 대한 어떤 모집단이 많아야지 정확한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런 어떤 기능 측면에서 보는 게 바로 경제적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회적 관점에서의 보험은 뭐냐? 소수의 위험을 다수가 공동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 보험가입자 다수가 거기에 같이 소속되어 있는 소수의 위험을 공동 부담하는 형태. 그래서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 이런 어떤 그 서구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죠. 예, 그런 말과도 관련되어지는 게 사회적 관점에서의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법적 관점에서 보면 보험도 하나의 법적 계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전의 손실을 이렇게 전보해 줄 목적으로 서로 고객과 계약자 간에 맺어지는 법적인 계약 형태가 바로 보험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수리적 관점에서 보면 요건 이제 계산과 관련되는 거니까 미래의 손실을 예측해서 계약자 각자가 부담해야 될 몫을 계산해서 분배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고객이 가지고 있는 확률 또 고객에게 지급될 보험금 요 두 가지를 어떤 사고 확률과 같이 고려를 해서 고객이 각자 납부해야 될 보험료를 계산해내겠다. 수리적으로 계산해내겠다. 이게 바로 보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수리적 관점으로 보는 보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보고 간단하게 체크만 좀 해드리면은요. 39페이지 경제적 관점에서 보험은 뭐냐? 첫 줄 끝에 재무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게 보험이다. 그래서 이를 위해 위험의 전가 결합 방식을 이용하고 보험은 개별적 위험과 집단적 위험 모두를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적 위험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 집단적 위험은 이제 개인의 보험을 받은 회사 입장이죠. 그래서 어떤 확률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요. 사회적 관점에서 보험은 단락 첫 줄 끝에 소수에게 발생한 손실을 다수로부터 기금을 형성하여 다수가 분담하는 것. 하나의 어떤 전체 구성, 단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일부에게 발생된 어떤 손실 부분을 나머지가 공동 부담하는 기능을 하는 게 보험이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만인은 1인을 위하여,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라는 문구가 이 관점과 연관된다라는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법적 관점. 법적 관점에서 보험은 회사와 계약자 사이에 맺어진 재무적 손실의 보전,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법적 계약이다 라는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수리적 관점에서는 보험의 목적은 특정의 손실 원인과 관련된 미래 손실을 다각적으로 예측, 즉 계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계약자가 각각 부담해야 될 몫을 배분하는 거다. 즉 각자가 부담할 몫을 계산해내서 그걸 부담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수리적인 계산이 필요한 거고요. 이 정도로 그냥 가볍게 각 관점별로 보험이 뭐다라는 정도 그냥 명칭 보고 대략적으로 예측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 뒤에 나오는 보험이 성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특성들이에요. 먼저 보험의 기본적인 특성이 교재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총 4가지입니다. 자, 이거는 항목을 외운다 뭐 이런 개념 아닙니다. 어떤 특징 놓고 이 타이틀을 가지고 이게 어떤 거구나 그 세부 개념만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가지 기본적인 특성이 있는데 우연한 사고여야 되고요. 위험의 이전 기능을 수행을 하고 손실의 결합 기능이 있고 손실 보상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은요. 우연한 사고다라는 것은 보험에서 보상해 주는 사고는 우연한 사고만 보상을 해 줍니다. 필연적인 거는 위험이 아닌 거죠. 그렇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거 차량이 장기간에 걸칠수록 이제 부품이 마모돼서 장고장이 생기고 이런 건 필연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위험이 아닙니다. 보험에선 이런 걸 보상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사고일 때를 보상해 주는 거지. 그래서 보험에서 보상해 주는 기본적인 특성은 우연한 사고여야 된다. 즉 필연성을 갖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걸 그럼 우연한 사고로 볼 것이냐. 우연성의 개념이 중요해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원인이 우연할 수도 있고요. 원인은 예측이 됐는데 결과가 이렇게까지 손해가 날지 모를 수 있겠죠. 원인이 우연한 경우, 결과가 우연한 경우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우리 보험에서 볼 때는 원인이 우연하든 결과가 우연하든 다 우연하든 상관없습니다. 최소한 어느 한쪽이라도 우연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건 우연한 사고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다음, 위험의 이전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보험회사로 이전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걸 위험의 이전 기능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각 개인들이 위험을 이전시키다 보면 유사한 형태의 위험을 가진 여러 고객들이 보험회사로 몰리게 되겠죠. 그러면 개인 위험이 단체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한 단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 손실의 결합은 결국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단체로 쭉 이렇게 그 분산시키는 기능을 갖는 겁니다. 요건 그림으로 한 가지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자, 예를 들어서 차량을 가지고 있는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운전하다가 발생되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으로 위험을 이전시키길 원해요. 근데 이 사람만 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차량 소유자들도 많을 텐데 이 사람들도 다 같은 자동차 사고 시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찾고 싶어 하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근데 교통사고, 자동차 사고 발생 확률이 예를 들어서 1%다라고 가정을 하면 가입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다.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100만 명 중에서 1%, 즉 1만 명은 1년 내에 사고가 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위험의 이전은 이제 개인이 보험을 가입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보험회사로 넘기는 기능이라면 손실의 결합이라는 것은 100만 명이 보험에 가입하는 거죠. 보험회사 입장에선 100만 개의 손실을 결합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만약에 이 중에서 1만 명이 사고가 난다라고 말씀드렸죠. 사고 난 요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우연성을 갖춘 사고를 낸 겁니다. 즉,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재수없어서 사고가 난 거예요. 남들은 사고가 안 나는데. 근데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사람은 재수없어서 사고가 난 게 아니라 100만 명 중에 사고 나는 1만 명에 포함된 것 뿐이란 얘기입니다. 즉, 이렇게 그 손실을 다 결합을 하다 보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우연한 사고입니다. 개인은 우연한 사고죠. 근데 단체로 보면 이거는 어떤 전체 확률로 적용이 되어지는 평균적인 손실로 이게 대체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손실을 결합한다라는 것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현실적인 손해가 개인에게 발생된 우연한 현실적인 손해가 단체 전체로 놓고 보면 우연한 사고인 게 아니라 평균적인 사고로 대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능을 갖는 게 바로 손실의 결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 손실보상은 어쨌거나 이 사람 사고 나면 보험금을 받아서 이전 상태를 회복하겠죠. 즉 사고 이전의 재무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게 바로 손실보상 기능이다. 근데 이 손실보상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건 비재무적 손실을 보상하는 건 아닙니다. 재무적인, 금전적인 손실에 제한된다라는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험의 기본적인 특성 4가지를 언급해 드렸는데, 자, 요걸 하나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주택 전체의 사고 확률이 예를 들어서 1%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화재 사고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고 싶어 합니다. 왜? 화재 한번 나면 내가 진짜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모아서 산 내 집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걸 보존받기를 원할 텐데, 자, 이 사람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목적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을 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사고 확률이 1%라면 100명당 1명꼴로 화재 사고는 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명, 사고 난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우연한 사고지만, 현실적인 손해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선 100명을 모두 화재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 입장에선 누군가 한 명은 사고가 날 건데 그게 이 사람이었던 것 뿐인 거죠. 평균적인 손실로 대체가 되어지는 거고요.
사고 난 내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보험회사로 이전하고 나서 어떤 손실을 보상받는 이러한 기능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의 사례로 같이 이해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